토론을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유인태 선생이 발표하신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화 연구에 대해서 서문대 구지연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한자어 사전의 DB화 웹 서비스 과정에 관하여 김재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오신 정동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허철 선생님의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에 대한 한문교육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은 전주대학의 백광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 네, 박수. 네, 구지연 선생님은 유인태 선생이 발표 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표일망 로드, 우리나라의 연구재단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인문학 사업의 일종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기록될 만한 그런 그 사업의 연구 책임을 맡으셔서 후속 사업들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연구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네, 구지연 선생님 토론 일단 듣도록 하지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프로젝트 참여를 하긴 했지만 제가 거의 김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 성과를 낸 거라서 자랑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토론자의 자극이 될까 의구심을 느끼면서 급하게 토론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일종의 이제 아날로그적인 연구 방법을 진행해왔던 학자 입장에서밖에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이제 발표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셨고 그래서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질문 거리를 억지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발표문을 가지고 토론문을 작성해서 그런데 일장에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저한테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 장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쭉 나열을 했는데 약간 뒷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훌륭한 참고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해서 이 기회에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를 이제 분석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문학 연구가 직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기존의 연구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낳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층차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너무 많은 분석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지시가 안 된 것을 저한테 드려서 제가 잘못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제 온톨로지 설계에 가는 건데 이건 기존에 쭉 되어 있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시 전공자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한시라는 게 5글자, 7글자 하고 또 대부로 이루어져 있고 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언어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집약적 한자 하나에 집약적으로 의미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음문을 분석을 했는데 그런 관계나 이제 화살표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경이나 감이나 이제 거울을 나타냈던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같은 구 안에서는 어떤 글자가 사용됐는지 또는 같은 연에서는 어떤 글자가 사용됐는지 또는 대꾸로 사용된 건 어떤 글자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 말고 글자 자체로
서로의 그 관계망을 뭔가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친연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거울이라는 경이나 감을 둘러싸고 있는 글자, 시어로 사용되는 글자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낸다면 오히려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민 선생님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서 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 두 번째 토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환 선생님. 저는 지금 역사문헌 번역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한자어사 사전 같은 사전 가장 발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인문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20년 전에 만든 사전이지만 지금 드디어 웹서비스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몇 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백을 하면 이 토론을 맡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토론을 받자마자, 제의를 받자마자 한 게, 과연 우리 번역원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과연 사용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도 받지 않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나눠주고, 그래서 한 30명 가까이, 역사문헌실에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해본 결과 반응이 참 가지가지였어요. 나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언제 나왔대요 이런 분들도 있었고, 사용하긴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한자어 사전의 전체 면목을 웹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표절자부터 풀인말, 그 다음에 예문까지 일목요연하게 조화된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한자어 사전밖에 없습니다. 웹에서 그런 어떤 모든 요소들이, 사전의 요소를 그대로 갖춘 사전은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는 첫째, 너무 네이버 기술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하위단계로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어차피 한자, 우리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말도 있고, 한자 중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한국 한자 사전을 보려면 마지막 예문까지 봐야 됩니다. 예문에 가장 전범이 되는 자료들을 갖다 뽑아놨어요. 거기에. 근데 그 예문으로 가기 전에 이미 걸러져 버려요. 백과사전, 국어사전. 그래서 한국 한자 사전까지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는 한국 한자 사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들이, 예문이라든지 그 안에 국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던 이 사전이라는 단어장 비슷한 사전입니다. 예문이나 이런 것들 없고 거기에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싶어서 이 토론을 맡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편찬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제 시간을 한번 내서라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사전 편찬에도 제가 12년을 바로 이 동일학의 모습에서 12년 동안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한 애정이 더 깊고, 애정이 깊은 만큼 아쉬움도 더 크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만큼 유용하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아쉽고 더 좀 홍보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에서 얘기했지만 한 번에 다 사전의 정점을 한 번에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페이지에 뜻풀이와 예문이 동시에 떠야지 계속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계속 정보는 오히려 차단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문이 검색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은 반드시 예문이 검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 네이버 안에 예문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긁어서 검색창에 붙이면 안 뜹니다. 그거 반드시 상당히 기술이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가야지만 한국한자 사전에 어떤 강점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한자 사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체 홈페이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요. 빨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자체 홈페이지를 해서 검색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홈페이지로서 단독으로 존재해도 되지만 존재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다른 기관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홈페이지 간에 계속 교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돼야 진정한 어떤 한한대 사전에 한국한자 사전에 어떤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앞에 다 포괄해서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럼 백광호 선생님께서 허철 선생님의 학교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네, 전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있습니다. 허철 선생님 주제가 중등학교에서의 한문교육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교과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제가 토론자로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한문학교에 오니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들 뵙네요. 이동철 선생 같은 경우는 제 학부 때 1년 넘게 장자를 배웠고 또 여기 옆에 계신 김현 선생님은 학부 때 늘 뵈면 컴퓨터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컴퓨터 하나 들고 다니셔서 팔이 한쪽이 길다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질문지를 써오긴 했는데 질문지의 요지는 질문은 2가지입니다. 근데 우선 별지로 제가 준비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목요일날 발표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답사 인수를 하고 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서 올라오게 돼서 별지로 준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질문 2가지는 먼저 발표문의 146쪽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추론 능력을 키워줘야 하고 그 방법으로 논술을 제시하셨는데 중등학교 한문교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논술 영역은 무엇일까를 여쭤보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이나 논문을 쓰시면서 생각하셨던 어떤 예시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148쪽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논술에 관련된 변인들을 제거하고 공정한 교과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공정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교사 교육이나 재교육과 관련 좀 그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까 문집총관 이야기 하셨지만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문집총관이 자기만의 어떤 보물창고라서 늘 거기에서 뭔가 보물을 찾아내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0년 넘게 찍어놨던 한문 수업 장면들이 저한테는 문집총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에 쌓아놓은 그런 테이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거리를 찾아냈는데 오늘 들었던 이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개념이나 영역들이 또 제 공부 분야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2분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부처 선생님께서 영상을 많이 보여주셨길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영국 드라마 중에 There she goe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드라마인데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a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아내가 cover 할 all your 일이나 basic 남편이 할 housework. 일이 이제 로봇이 You can 대체하는 crack on. 내용이 그녀는 나오고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선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I'll take over now, Anita. No, I want her to do it. Reading to you is Mummy's job. But he doesn't rush.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즐거워합니다. That's what breakfast's supposed to be like. Dad, the chancellor. 영국 드라마 휴먼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Not from an A to a D in computers. How did this turn? Oh, come on, man.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처럼 휴먼스는 인공 이런 상황인데 얼마 이건 우체계 아까 저장의 기계가 더 빠르고 선생님이 더 보여줬던 비싸니까요. 원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가 후반부에 10분째 동영상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걸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미드 프렌즈에 새로운 대본을 쓸 수 있습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될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웬만한 개발자보다 코딩을 잘할 것이라 합니다. 인공지능을 설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개발자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대식 교수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1. 사회에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판사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동화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또한 대체되지 않겠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니. 2. 인간의 심리, 감성과 연결되는 일.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은 대체되기 힘들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3.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능력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여러 편의 판타지 소설을 읽고 비슷한 소설은 쓸 수 있지만 톨킹의 반지의 제왕과 같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분야를 선도하거나 틀을 깨버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읽지는 각자 고민해봐야겠죠. 하지만 위 세 가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봐볼까요?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대한 규모의 계급이 생길 것이라 말합니다. 아까 봤던 그들은 의자에 타고 있는 경제적, 사람들 정치적, 예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사회 번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쓸모없는 계급은 애를 써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반면 극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모든 부를 독점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사회 불평등이 1% 대 99%였다면 약한 인공지능이 도래한 사회 불평등은 0.00001% 대 99.99999%로 나뉠 것이라 김대식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과 로봇세입니다. 팀 던럽은 노동 없는 미래에서 일은 로봇이 다 하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노는 사회를 그립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 보이는가요? 자아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더 성취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시간이 돼서 저걸 다 10분짜리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저 마지막 동영상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함께 고민해보자는 내용인데 제 청중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네, 어쨌든 재밌으셨죠? 네. 네, 그 질문자들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답변자들께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구지연 선생님께서 유인태 선생님께 말하자면은 미처 발표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결론 내려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썩 결론 나올 것 같지 않네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존 이 쭉 소개하신 연구가 그 기존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 것인지를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정리하시려면 워낙 시간이 걸리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하실 때 좀 적어서 내주실 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의 그 한시 분석의 본인 스스로 이런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기대되는 그 결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점만 유인태 선생님께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발표도 맡고 지금 토론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지도교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 오늘 발표하신 양원석 선생님께 제가 학부 과정 때 맹자를 배웠고 그리고 소혁기 선생님께 고문 진보를 배웠고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 송우빈 선생님께 술자리에서 문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자리라 제 이야기를 온전히 말씀드리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쉽게 오늘 좀 발표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론이 안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발견한 지점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서울채식이 가지고 있었던 문체로서의 어떤 특질적인 부분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거는 이제 자료집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지금 발표 자료집에 넣지 않았는데 논문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넣을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규보의 거울 같은 경우에 기존 논의가 그 너무 경직된 시각으로 어떤 거기 교훈대로 의미가 있고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에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한 결과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규보가 거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들의 연결성을 보면 근데 거울을 싫어하는데 왜 거울에 대한 글을 썼을까?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거울을 긍정하고 거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알레고리로서의 그거를 차용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현 단계에서 발견한 거의 핵심은 그 두 가지죠. 거울에 대한 상반된 이규보의 어떤 심리적 이 측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최근에 이것도 제 개인적 생각인데 서양에서는 지금 문학 연구에 있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동 개념, 어펙트 개념에 대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싫어하지만 그걸 표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한 그러니까 문학 작품 비평을 통해서 그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설 같은 경우 이규보가 거울을 대하는 태도가 거울이라는 문학적 알레고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오브젝트로서의 거울을 싫어하는 그 양가적인 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솔이란 건 거울에 들어가 있는 뭔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경직된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유가 쓴 게 아니라 자기는 거울을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울을 멀리 둘 수 없는 그런 심리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펼쳐낸 하나의 블랙 코미디 같은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내용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논문에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운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의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제가 이규보의 경서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건 하에서 이규보의 우문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거지 구진현 선생님께서 여기 짚어주셨듯이 연구자마다 한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혹은 발견하고자 하는 지점들이 다를 수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데이터 설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보면 한 작품도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의 개인 연구자들의 작업이 모일 수 있다면 그게 나중에 또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유의미한 어떤 인문학적인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지털 인문학적인 연구를 이 보고를 할 때 꼭 듣는 질문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결론을 요구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그 결론의 스트레스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저희 학생들한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지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뭔가 이 컨클루전을 내려고 하는 이 의도에 의해서 많은 그 데이터들을 쌓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버립니다. 그 디지털 인문학은 내가 찾아낸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높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그 쌓아온 그 많은 데이터들을 고스란히 이 다른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한테 보여서 그것이 그들의 연구 자료가 되고 그들의 데이터와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사실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합과 소통의 방법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살려놓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나의 해석이 있어도 그 해석이 뭐를 말하는 건지 불분명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관점 모든 데이터를 본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나의 해석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많은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로서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유사한 혹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일단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컨클루전으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을 싸그리 감추고 버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저의 입장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또 유일한 것만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데이터의 한 번 더 지향하는 디지털 인문학에서의 하나의 또 이 입장이라고 하는 점도 좀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정동환 선생님께서 김중현 선생님께 하신 얘기는 어떠한 그 질문이라기보다도 재미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도 이 유용한 이 훌륭한 이 성과물이 좀 더 잘 쓰여지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겠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이용성을 향상시키고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도환 선생님께서도 사실 동양연구원에서 오래 저랑 함께 근무를 하셨는데요. 역시 동양연구원에 대한 그 애정이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무료로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잠깐 짧게 일단 좀 대답하고 싶거든요. 일단 현재 그 서비스되고 있는 학우 환자 사전이 이제 장도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학우 환자 사전 웹 서비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 원래 없었고 통합 디지털 한한대 사전 작업 과정 중에서 학우 환자 사전 기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통합 디지털 한한대 사전 웹 서비스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학우 환자 사전 웹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네이버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통합 디지털 한한대 사전 웹 서비스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포털로 서비스를 한다면 인지도가 높고 사용자 측면에서 네이버가 낫지 않겠냐는 내부 의견이 많아서 네이버를 통해서 학우 환자 사전 웹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타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이버는 그 오픈마인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한자, 이한자라는 이름으로 한자 사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측에서는 기왕 그 한자 사전 고정 포맷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국 한자 사전을 이렇게 좀 약간 살짝 끼워서 서비스하고 싶었던 것 같았고, 사실 그런 계약 과정에서 그 조항의 콘텐츠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식 및 서비스 화면 구성, 개편 및 서비스 여부의 결정 권한은 네이버에 있다. 이런 조항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좀 웹서비스 화면 구성과 디자인은 사실 계획이 좀 힘들었고 좀 약간 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어떤 그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여기서 5가지로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아니요,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해드릴게요. 사실은 정도환 선생님께서 5가지로 말씀해 주신 그런 비슷한 화면이 사실은 저희 목표차실의 내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그 시범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시범 웹 서비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캡처를 해왔고요. 이렇게 그 정도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항목과 주석 그리고 예문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게 저희 일단은 내부 이거는 이제 통합 디지털 하나 대사전을 타겟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든 그런 그 서비스 페이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번째 예문 검색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그 검색 항목의 표제자, 자해, 어휘, 주석 그리고 예문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하나를 제가 일단 삼국이라는 걸 한번 넣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삼국이라는 검색을 넣었을 때 검색값이 5 항목으로 검색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그 디지털 어떤 그 웹서비스나 이제 그 웹서비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콘텐츠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상시적인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학우환자 사전은 웹 2.0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웹 2.0 나아가서 웹 3.0 방식으로 좀 서비스가 되길 저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대학교 한한대 사전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한국 한자 사전입니다만은 사실상 이 단국대학의 한자 사전이 오늘도 언급된 바 있는 이 조선왕조실록 전산화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 단국대학 측에서는 전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스템을 이 한문 사전을 편찬하는 조판 시스템에 이 모든 한자 코드 설계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서울 시스템에서 그 출판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거기 한자를 입력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능 부분을 말하자면 주로 제가 한 것이 일본 모로하시 사전을 가져와서 그 거기 있는 한자들을 전부 쓰고 추가 한자들의 코드 영역을 배치하고 등등 한 것을 그 서울 시스템에 만든 그 페이지스타 같은 그런 편집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든 그 단국대학교 사전 조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그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그와 같이 이 한자를 제약 없이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것을 이 활용하는 2차적인 프로젝트로 이 구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단국대학교 한자사전은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인문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전 작업에 종사하시고 그 결과물을 내주신 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측에 제가 계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실은 오늘 정 선생님이나 김지영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한자 사전의 이 이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지금 민간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공공 자원이고 B2B 액세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세세한 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서비스 방법을 저희 학생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들은 이거는 상당한 그 유의어 관계 내지는 연관어 관계를 가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이미 이 자체가 상당한 지식 자원이기 때문에 단지 사전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지식 자원으로서 이용 방법을 그 굉장한 보고입니다.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B2B라고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미 한문학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하버드 대학하고 북경 대학이 공동으로 편찬한 그 중국 이 CBDB (Chinese Biographical Databas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37만 명 정도의 중국 인물들에 대한 신상 정보와 그들의 그 사회적 관계, 혈연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그냥 그 데이터를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외부에서 머신 투 머신으로 접속을 해서 API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그 한자를 자동적으로 태깅해주는 프로그램에 쓴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정 선생님께서도 다른 기관에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국대학에서 이 한자 사전을 한국 한자 사전뿐 아니라 전체 한자 사전의 데이터베이스를 API 서비스 즉 기계 베이스의 이 접근과 물론 그거는 그냥 무료로 꼭 오픈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유료화하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해서 단지 한자를 찾아보는 그런 한자 검색 사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예문들 정말 진정한 지식 가치는 거기 있는 거죠. 그 예문 그 다음에 그런 한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용례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아주 제한된 서비스 그거는 네이버가 하든 자체적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하든 그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오픈 API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빨리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그거는 부인되기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백광원 선생님하고 허철 선생님 그 발표자와 토론자 두 분 다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사실은 두 분이 같은 취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요약할 필요는 없고 백광원 선생님께서 특별히 코멘트를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백광원 선생님 질문하신 게 사실은 한문이 논술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와 현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의 재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무엇을 더 해야 될까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사실은 백강원 쌤의 말씀에 별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문대 한문교과 교육과정에 사실은 이런 논술에 관련된 과목은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한 과목, 그 나머지 과목들을 살펴보면 그거는 각의 개별 교수님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생의 논술을 지도할 정도의 그 교사들이 양성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거의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양성해야 되는데 과연 학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과목에서 이제 한번 시험 볼 때 그런 과목들이 사실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지식을 묻는 문제 이쪽에 좀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지식과 이해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학부 과정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에서부터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곳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IB 인텔리전 바칼로리아에서 라틴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식 그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문제화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계속 연수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희가 한문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대적 시대에 머물러서 그런 것들 참고할 만한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쌤 시간 한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아까 정보나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아까 김현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정보나 하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자보 사업을 아까 양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중화자보 사업은 판본을 하나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회자라고 3회자 50종, 60종을 다 디지털화 다 하죠. 다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교감하고 그것들을 다른 판본으로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보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 그것들 통해서 사실은 모든 자료들 다 전환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업도 하다 보면 자동 편점, 자동 교감, 그 다음에 그 이체자 관계 정립, IBC, IBD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사업을 하면 사실은 아까 디지털 자료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자료화 하면서 제일 크게 문제에 걸리는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밑에 깔려있는 기본 자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의 문제. 그러니까 익스텐션 A까지가 표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유니코드에서 만들고 있는 FG까지 표현하게 할 거냐. 또 그 안에서 어떤 한자를 어떻게 이체자 정립, 관계를 정립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 있고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억울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KIRG 위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RG 그러면 되게 막 엄청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유니코드를 제출하고 유니코드를 만드는 전문가 위원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받아가면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봉사를 하는 건 결국은 국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ISO의 이 엑스퍼트 그룹의 모든 참여자들은 다 무료봉사입니다. 네, IRG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아이디오그래프스 엑스퍼트 그룹입니다. 그 리서치 그룹이죠. 그래서 한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이 돼서 이 국제표준기구에 그쪽에 이제 한자 부분에 대한 각 국가 표준안을 제시하고 그냥 그런 역할인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그 노고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때 그 IRG 위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시간을 안 드렸어야 되는 건데
많은 이본을 따로따로 디지털 이 사본을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비교 교감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하고 사실 별개 일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많은 이본을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Digitalization of Humanities Materials의 그 한 단계에서 빚어지는 책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의 텍스트이면은 같이 비교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묶으면서 각각의 이본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되지만 어떤 것이 또 같이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디지털에 있어서의 그 정보나 문제겠죠. 이런 부분은 아직 어디에서도 지금 사실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전 번역원이 아마 지금 바로 지금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을 겁니다. 새로 교정 사항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것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중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부터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런 새로운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의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그 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 실험도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고전을 학부 과정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프로젝트 베이스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PBI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을 시행을 하는데 기존의 모든 대학의 이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개인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응시켜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지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은 그런 일들을 이행해 가는데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시행착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이런 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 어세스먼트에서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천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없어지지 않은 일자리,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격려되는 일 아닙니까? 그 디지털 인문학은 기존에 누군가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분석하고 쪼개고 하는 일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인문학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발견이라는 말로 그대로 취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존에 있었던 사실에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일이 인문학의 일이고 또 그것을 기술한 디지털 인문학의 일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우리의 영역은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